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특히 이제 매지온과 RFHIC를 중심으로 해서 매집과 분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메인이 되겠죠. 각 테마별로 이제 그 핵심 포인트, 그 5G, 바이오, 반도체, 비메모리 포함해서요. 핵심주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테스터 장비 중에서 핵심 종목 하나를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이건 제가 이제 그 막대로 이렇게 주식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굵은 선을 이제 충격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파가 이제 하락 충격파, 반등이 B파고 C파도 이제 하락 충격파가 되겠고요. 상승기에는 이제 그 상승 충격 1파, 상승 충격 3파, 상승 충격 5파. 이 사이가 이제 그 조정 2파, 조정 4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A파, B파, C파, 주가 바닥 마지막 파이널에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특히 악재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많이 해당이 되는 논리입니다.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다란 세력이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커다란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자금력이 풍부하고 또 그 자금력에 걸맞는 정보력을 갖춘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시점이 이제 그 매지온하고 RFHIC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만약에 100만 주를 매집한다면 이 베이스 물량이라고 그러는데 베이스 물량에서 약 50%, 최소 50% 이상을 이제 베이스 물량에서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고 그러죠. 매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겠죠. 자기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팔기를 원하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매도세가 강하겠죠. 뭐 잠재 대기 매도세마저도 완전히 이탈이 된다고 보고 제가 좀 이제 세속적으로 뭐 똥물까지 다 기어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뭐 조정을 거치는데 그 종목에 따라 혹은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짧게는 뭐 한 3개월, 길게는 뭐 1년 이상 조정받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타이밍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운용 물량을 개입을 시킵니다. 이게 막대기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운용 물량을 개입을 시키면서 1파동, 그리고 상승 3파동, 5파동을 만들죠. 그래서 5파동이 완성이 되면은 거래량이 3개 무대기가 나오죠. 첫 번째 무대기, 두 번째 이제 거래 상투 구간, 그리고 마지막 상투 구간, 5파동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탄생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집 물량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맥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맥락.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결자 해지, 뭐 이런 원리대로 이 베이스 물량이 이때는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이 됐던 물량이 이때는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분산된다, 팔아먹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파동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매지온하고 RFHIC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이, 특히 이제 그 1시 이후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앞서 우리가 그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을 매지온으로 적용을 해보죠. 6월 말에 매지온이 3상 실패 설이 나돌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뭐 매지온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전반이 다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팔고 싶은 세력들은, 팔고 싶은 사람들은 뭐 다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급 투자자 세력, 혹은 이제 선도 세력, 큰손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이제 매집을 했어요. 앞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요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목표 가격은 매집 가격, 평균 매집 단가 곱하기 최소한 3배에서 5배까지 간다. 뭐 많게는 물론 이제 10배 혹은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소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 물량이 개입이 됐죠. 여기서 이제 매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개월, 2개월, 정확히 한 3개월 정도 조정받고, 특히 이날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날이 이제 그 9월 26일인데 전체 바이오를 통틀어서 매지온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력도 있고 자금력도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LB는 그 다음 날 출발했어요. 그 3일 차이면 너무 뭐 아무것도 아닐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바이오의 모든 권력은 제가 이제 매지온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지금 한 20만원까지 상승했는데, 이 평균 매집 단가를 보면 대략 한 8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날 저점과
그 마지막 날이죠. 이날 저점과 고점 사이 정도가 대략 한 8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 곱하기 3배 하면 24만 원이 나오겠고 5배를 적용하면 8만 원 곱하기 이제 우리가 5, 8이 40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논리는 저는 다시 일봉을 보면 이때 6월 말에 삼상 실패설이 나돌면서 매도세가 완전히 전멸했기 때문에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서상 흐름상 주가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한 단계 더 간다고 보는 거죠. 오늘 바이오가 이제 보시면은 헬릭스미스가 지금 많이 흔들리죠. 헬릭스미스가 한 9% 가까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대장주 바이오의 어떤 그 국면 돌파주 대장주인 메이지온이 이렇게 그 조정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부하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 오전에는 뭐 플러스권도 계속 나오곤 했었죠. 메이지온이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매기가 줄고 아울러서 헬릭스미스가 어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가격을 예전에 24만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력이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헬릭스미스가 바이오 전반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물귀신 효과가 작용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헬릭스미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9%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헬릭스미스가 여기서 끝날 주식이 아니에요. 헬릭스미스는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DNA 기반 어떤 그 신약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우리가 그 요번에 그 삼상 그 실패 얘기가 나온 게 이제 VM20이라고 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약이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VM206이라고 유방암 그리고 이제 VM501이라고 해서 혈소판 감소증 이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무너질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그런 여지들에서 오늘 빠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라면 한 8만 원 정도라면 거의 다 빠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이지온이 움직여야 되는데 메이지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이지온이 오늘 거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메이지온이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세력 입장에서는 메이지온을 붙이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주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래가 적게 나온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어떤 소멸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벌써 7분이 지났네요. RFHRC 보도록 하죠. 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RFHRC는 오늘 뭐 한 3% 정도 강세인데 거래가 크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 좀 떨어져요. 물론 기분은 나쁘지 않죠. RFHRC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5,000원대에서 평균적으로 25,000원대에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터졌죠. RFHR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의 거의 60%를 파웨일부터 발생되는데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파웨일에 대한 제재를 가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그런 악재로 인해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굉장히 커다란 세력이 개입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던 힘이 저는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세력이 전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흐름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최고가가 48,600원이네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요번에 RFHRC가 끝나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후에 이 정도 5월 후반에 악재가 터졌을 때 매도의 극점 당시에 터졌던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니까 RFHRC는 그래서 25,000원 곱하기 뭐 3배, 5배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한 10만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이제 5G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 글피가 되네요. 저희가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청담동 리베라 호텔이죠. 리베라 호텔. 저희가 이제 주로 강남에서는 청담동 리베라 호텔을 이제 대관해서 강의를 세미나를 진행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을지로는 국도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국도 호텔은 결혼 시즌이라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서부터 5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우리 그 센터장님이 계시고 강사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이강선 저희 그 회원이십니다. 이강선 의원이라고
그분이 6천만 원을 갖고 50억을 넘어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신문에도 공개를 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한 30분 정도 그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이제 특별 강의를 해주시는데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도 은근히 또 얘기를 해줘요. 많은 영감을 얻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이고요. 저희가 또 교재를 별도로 드리는데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접수하실 때 얘기하시면은 뭐 특별 교재라고 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2001년도인가요? 세력가치 분석이라는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때 같이 이제 별첨으로 그 부록이 들어가 있는데 부록을 제가 기념으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들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처음 홍보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형태의 분들이 오실지 몇 분이 오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주요 테마 분석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핵심 테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일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자, 5G에서는 이제 RFHIC, 물론 이게 기존에 KMW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E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잘 해석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5G 장비들이죠. KMW도 그렇고 이제 OE 솔루션도 장비인데 장비는 여러분들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뭐 누차 강조를 해드리지만 장비는 한번 팔고 나면은 재판매가 힘든 거죠. 보통 장비의 이제 감가상각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겠죠. 10년 동안에 어떤 신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도 보면은 반도체 소재, 재료, 부품 같은 건 어때요? 지속적이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그 5G 관련주들은 사이클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KMW라든가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큰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RFHIC를 강조를 많이 해드린 거,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고, 뭐 FR텍이라든가 서진 시스템도 갖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RFHIC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의 강점은 뭐냐면 이미 KMW라든가 OE솔루션은 회수 구간에 진입을 해서 절정을 한번 우리가 지금 절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RFHIC 같은 경우는 4분기 이후, 정확히 따지면 내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RFHIC, 이노와이어리스, FR텍, 서진 시스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FR텍은 우리가 약간 세력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크게 조정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서진 시스템이 좀 강하죠. 자, 서진 시스템. 지금 따라잡긴 그렇고,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이제 눌림목을 이제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눌림목. 한 2, 3일 정도, 최소한 2, 3일 정도 조정받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서진 시스템도 이제 장비죠. 5G 장비. 소형 기지국 혹은 소형 안테나를 생산업체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369억인데,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712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따라 사서는 안 되고요. 한 2, 3일 정도 눌림목을 주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서진 시스템, FR텍은 약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FR텍도 좋은데, 제가 FR텍보다는 우선순위로 RFHIC,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제 FR텍, 이런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이오. 바이오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메지온 봤죠. HLB도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이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알테오젠과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톡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은 이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에요. 어려운 영역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접근도 못할 거고 굉장히 단순해요. 예? 단순하고 아주 일정한 규칙이 있거든요. 방송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청취하다 보면 그 제 나름대로 어떤 30년 가까운 노하우를 여러분께서 뭐 제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들은 잘 여러분께서 흡수해서 실전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메지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지금 바이오의 거의 8할은 메지온으로부터 우리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1급 후속주로 해서 알테오젠을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메지온은 이제 8월에 메지온은 8월에 강렬하게 반응을 했고 이 알테오젠은 그 다음이죠. 바로 8월 28일이에요. 굉장히 바닥에서 강렬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월봉을 보면 얘도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5만원의 역사적 고점이. 그러니까 메지온은 역사적 고점 돌파했고, HLB는 이제 돌파하기 직전이고, 알테오젠도 역사적 고점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돌파한 놈이 주도주라고 부르는 거죠. 좀 투박하지만 그게 주도주 논리예요. 그걸 제가 풀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께서 해석을 해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그런 분들은 이제 강연장에 와야 되겠고 더 깊이 뭐 우리가 관계를 가졌으면 한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회원 가입하시면은 얼마든지 공부하시면서 주식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알테오젠이 그 메이지온에 의해서 가장 강렬하게 후속주 차원에서 가장 강렬하게 반응했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그죠? 자, 한올바이오파마는 10월 들어서 또 가장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자, 어제 오르고 오늘 좀 조정받죠. 오늘 뭐 바이오 전반이 조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바이오는 그렇게 제가 회원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냐면 바이오는 저희도 잘 몰라요. 그냥 시세 원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쌀 때 바닥에서 말씀드린 거지. 바이오는 여러분들 저희 그 회원분 중에서 의사분들도 많은데 의사들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어설프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 우리가 내가 투자 금액이 10이면은 뭐 10달을 여기다 할애하면 안 되겠죠. 그 자신 있는 거를 우리가 하죠. 자신 있는 거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톡스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톡스텍은 제가 이제 그 10월 초에 제가 한 1년 정도 보고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이 날 만한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이오톡스텍은 쉬운 회사예요, 굉장히. 이건 CRO라고 그랬죠. 비임상 대행회사.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하는데 자기네가 자체 이제 동물 임상을 하면 비용이 드니까 위탁을 하는 거지, 이런 회사에다. 그 다음에 화평법이라는 게 있어요. 화평법은 뭐 1톤 이상 화학물질 생산, 판매, 유통, 수입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유해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해성 검사 중에서 연간 1000톤 이상이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2021년도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매출이 되는 거죠. 이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바이오톡스텍에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톡스텍은 2021년도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저게.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본다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메모리에서는 이제 네페스하고 SF 반도체. SF 반도체도 흐름이 좋죠.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해드렸는데, 제법 올랐고, 네페스를 사세요, 여러분, 네페스. 네페스 한번 차트 한번 살짝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그 750분이 돌파가 됐고요. 잘하면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이제 800 숫자가 보일 것 같고요. 제가 1000명이 돌파할 때는 또 한번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경계해 주시고, 그 지난번에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뭐 구독 뭐 좋아요까지는 그래도 구독은 좀 이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시면은 우리가 지속해서 들어보는 거고, 예? 아니면은 사실 뭐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주식은 여러분들 이게 주식을 잘 보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180도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잘했다가 11번째 우리가 망하는 게 주식이고 9번을 안 됐다. 9번을 실수했다가 한 번에서 결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 이게 좀 피상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수익을 막 내는 시장이에요. 물론 그 우리가 테마라든가 종목에 따라 좀 틀리지만은 수익을 지금 내는 구간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혹은 반도체 뭐 소재 이쪽에서는 네페스 하나를 보셔야 돼요. 네페스. 지금은 지루하더라도 얘가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비메모리죠. 비메모리가 이제 가장 커다란 성장 동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삼성전에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133조를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것과 한번 그 성장의 궤를 함께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SFA 반도체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스나. 20분이 휙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자, 오늘은 좀 제법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이제 반발로 빠지는 거죠. 이 파동상 흐름은 좋습니다. 제가 왜 테스나를 말씀드리냐면, 이왕 뭐 늦은 거, SF 반도체를 다시 한번 보죠. SF 반도체를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해 드릴 때, 파동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월봉 보면은 1파동, 2파동, 3파동 과정인데 3파동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그랬죠. 3파동은 1파동의 꼭지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SF 반도체가 굉장히 좋고
테스라도 같은 논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라가 어디 갔나요? 자, 테스라도 지금 그 56,000원 고점 이후에 6월 달에 고점 이후에 충분히 빠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동평선을 결집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월봉 보면은 이것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리복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나 자본금이 34억, 시총이 3천억, 발행 주식수가 이제 뭐 680만 주. 그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얘네들이 그 인수를 했어요. 대주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얘네들이 뭐냐면 바이아웃 펀드라고 그래요. 바이아웃이 뭡니까? 먹고 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정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제고를 시켜 주가를 많이 띄운 다음에 팔아먹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분야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상승 논리를 보면 뭐 삼성전자 비메모리 133조 최대 수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고, 아까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얘가 또 5G에 또 해당이 돼요. 5G 전력 증폭기 등 그 RF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무선 주파수죠. 무선 라디오 프리커런시인가요? 테스트 수요 장비 증가로 숨겨진 5G 수혜줍니다. 얘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매출이 650억, 영업이익이 187억인데 금년도는 매출이 1000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266억이니까 실적이 엄청 많이 좋아진 거죠. 요번에 이제 500억 규모 그 유상증자라는데 3자 배정이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설비 투자로 들어가니까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증자한다고 무조건 터부시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원래 기업 탐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기업 탐방을 가도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뭐 많이 다녀봤는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 모델은 이제 반도체의 공정 프로세스인데 웨이퍼 테스트하고 지금 패키지 테스트가 주력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지금 현재는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핵심은 비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메모리하고 메모리하고 지금 한 대략 3대 7 정도 되죠. 비메모리가 훨씬 크죠. 제가 그 대만의 TSMC 차트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거든요. 뭐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테스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동은 좋은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한 5%대 빠지니까 오늘 여진으로 내일도 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나오면 좀 사는 관점이죠. 그동안에 가격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우리가 그 해겔의 그 정반합 논리 있지 않습니까? 정반합, 정반합. 역사는 뭐 정반합의 연속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반이 끝나고 합의 과정에서 과연 다시 정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느냐, 하락으로 전환되느냐. 당연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일 마이너스에 사시면은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주에서 SFA. SFA가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핵심. 얘가 대장이야, 대장격. 그러니까 네페스, SFA, 솔브레인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항상 보시기 바라고. 덕산 네오룩스, 워닝 IPS.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봐야겠죠. OLED. 덕산 네오룩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묘수를 부리지 마세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이 대세 상승기라고 이제 보거든요. 앞으로 뭐 10년간은 반도체. 왜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이 반도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의한 제조혁명이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온 거고 핵심은 사실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확장이 되는 거니까. 자, 덕산 네오룩스인데 얘가 8월 달에 가장 먼저 강렬하게 반응했고 특히 요날 있죠. 요날 갭상승, 돌파갭 혹은 급진갭인데 이 구간이 저항선 때에서 이렇게 그 돌파갭, 급진갭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지금 3일 상승하고 오늘 조정받는데 역시 내일 마이너스권 정도에서 사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 RF래요. 워닝 IPS도 워닝 IPS, 뭐 솔브레인, SFA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원들에게도 좀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주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요량이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 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